이번 그 그리스에 이제 그 제출한 이제 다중 인스턴스 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인스턴스에 대해서 학습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이제 몇 번 계속해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주제를 기반으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이라는 방식은 이제 그 100에 대한 라벨을 기반으로 이제 인스턴스 수준에 대한 인스턴스와 100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고자 하는 방식을 이제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라벨을 기반으로 스니펫 수준의 라벨까지 예측하거나 그 리뷰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어나 또는 문장 수준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거나 또는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패치 수준의 데이터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이제 약한 지도 학습 방식의 이제 일종의 방법론인데 대부분의 이제 방식들은 이제 100에 대한 100에 대해서는 라벨이 주어져 있는데 그 인스턴스 수준에 대해서는 라벨이 좀 덜 주어져 있다 보니까 벤치마크에서 그러한 점 때문인지 이제 100에 대한 성능에만 좀 신경을 쓰고 인스턴스에 대한 성능에 좀 덜 신경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신 연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인스턴스에 대한 학습 가능성을 기존 방식들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점진적으로 평가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좀 제안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연구를 좀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PAC 러닝 이론이라고 이게 probably approximate하게 컬렉팅가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컬렉팅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는데 이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 S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이제 가능한가를 이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수식을 만족하게 되면은 PHC 런업을 하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 PHC 런업을 하다는 이 수식에서 이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이제 허용 가능한 오차를 의미하고 이 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RH라는 최적의 가설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이 학습했을 때 특정 오차 이내에 얼마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수식을 만족하게 될 경우 그 특정한 신뢰도 이상으로 이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수식을 만족하면 PH 런업을 하다고 이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PH 러닝 이론은 이제 수학적인 고증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델의 알고리즘의 일반화된 성능이나 아니면은 트레인 데이터가 얼만큼 필요한가에 대한 것도 사용된다고 하고 또 이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알고리즘의 효율성 같은 측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활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알고리즘의 이제 일반화된 성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용도로서 이제 이 이론을 사용해가지고 MR 알고리즘이 100에 대해서 이제 100에 대해서 학습 가능한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스턴스 수준에 대해서 PhD 런업을 한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여기 제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그 PhD 이론의 이러한 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제 다음 같은 데피니션을 좀 세웠습니다. 먼저 그 MR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100에 대해서 학습 가능하면서 동시에 인스턴스에 대해서 학습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능 100에 대한 PhD 학습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데피니션을 세워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MR 알고리즘이 100에 대해서 최적 가설을 수렴할수록 학습할 수 있을 경우 이수식을 만족할 경우 PhD 런업을 하다. 그리고 인스턴스에 대한 위험 수준에 대해서도 그 알고리즘이 인스턴스 수준에 대한 훈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경우 PhD 런업을 하다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제 디피니션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다음 컨디션 2를 따를 때 이제 MR 알고리즘은 인스턴스에 대해서 런업을 하다고 저희는
디피니션을 세웠는데 이 컨디션 같은 경우는 PHP 100에 대해서 PHP 런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인스턴스에 대해서 런업을 할 경우 이게 동등할 경우 MR 알고리즘이 이제 그 백과 인스턴스 모두에 대해서 학습 가능하다라고 이제 인스턴스에 대한 학습 가능성이 보장되었다라고 이제 저희는 컨디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을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사용해가지고 앞으로 있는 이제 MR 알고리즘에 대해서 적용해가지고 이제 그 학습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그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세우기 전에 약간 문제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먼저 그 MR 알고리즘이 그 100에 대해서 학습 가능할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는 이제 이 알고리즘이 100에 대해서 학습 가능하지 않을 경우 인스턴스에 대해서 학습 가능하지 않다면 이론 그 띠에럼을 세워가지고 그 띠에럼을 기반으로 100에 대해서 학습 가능하지 않은 보다는 어차피 인스턴스에 대해서 학습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를 좀 제한하고 이제 제한하고자 했고 또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제 100에 대한 성능 자체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MR 도메인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굳이 그 100에 대한 그 학습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인스턴스에 대한 학습 가능성의 보장을 좀 더 초점 맞추고 연구하고자 했고 그를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옵션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들은 먼저 100에 대해 PH 런업을 하다는 그런 가정을 세우고 이제 이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요약도는 이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100에 대한 학습 가능성과 인스턴스에 대한 학습 가능성이 동등할 경우 인스턴스에 대해서 학습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때 그 MR 알고리즘은 먼저 100에 대해서 학습 가능하다는 어선션을 따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0에 대한 이제 도메인 스페이스가 이제 인스턴스 사이의 관계가 이제 서로 독립적인 그런 쉬운 난이도의 이제 도메인 스페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인스턴스 사이의 관계가 이제 서로 종속적이거나 관계가 존재하는 그러한 도메인 스페이스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선션 1을 따라서 이 경우를 따르는 문제랑 그 인스턴스 사이의 관계가 이제 인디펜던트한 경우와 이제 제너럴한 경우를 구분해가지고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간단하게 또 뒷부분도 설명드리면은 인디펜던트한 도메인 스페이스에서 인스턴스 풀링과 인베딩 풀링에 대해서 인스턴스 러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피해론들을 세워가지고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 무엇이 학습 가능하고 무엇이 학습 가능하지 않은지 보여주고 또 제너럴 백 도메인 스페이스에서 어떠한 인스턴스 그 풀링 방식은 이제 학습 가능하지 않고 어떠한 풀링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이제 학습 가능한가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앱을 구성하고 있는 인스턴트의 관계가 이제 서로 인디펜던트한 경우에 대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리면은 MR 알고리즘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서로 독립적이라고 경우 저희는 이렇게 인디펜던트 백도메인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하에서 이런 공간 하에서 MR 알고리즘이 컨디션 사를 이제 따를 경우 인스턴스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컨디션 4는 이제 인스턴스 사이의 그 개별적인 인스턴스에 대한 알고리즘의 그 최적 가설의 합이 이제 전체에 대한 그 최적 가설, 100에 대한 최적 가설의 합과 이제 같을 경우 그 알고리즘의 이제 인스턴스에 대해서 학습 가능함이 보장됐다고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조건 방류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인스턴스 사이의 관계가 서로 종속적이어가지고 인스턴스 특정 인스턴스의 값 때문에 다른 인스턴스가 예측이 변동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까지 합친 이제 핀던트 백 도메인 스페이스까지 합친 이제 제너럴 백 도메인 스페이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리면은 먼저 제너럴 백 도메인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과 같이 가중치에 따라서 그 서로의 종속적인 관계에 따라서 그 도메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가중치가 변동될 수 있다고 제너럴 백 도메인 스페이스를 가정 이렇게 정의하였고
그 정의된 공간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각 인스턴스에 대한 위험의 가중합이 이제 전체에 대한 리스크, 최적가설의 합과 이제 최적가설과 이제 100에 대한 최적가설 합과 같을 경우 이제 인스턴스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이 가능하다고 이제 구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보면은 먼저 그 제너럴 그 도메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각 인스턴스에 대해서 가중치를 곱한 값을 뺀 경우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에서 x 플러스 i로 본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n개의 이제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함수를 이제 도메인 스페이스에 대한 그 도메인 스페이스에 대한 리스크의 최적가설로 가정을 하고 이 경우 이제 그 가중치에 대한 평균을 기대값을 주게 되면은 그 가중치에 대한 값이 되기 때문에 아즈만 코딩 구동식을 통해서 이 함수를 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이 함수를 그 서로 인스턴스 사이에 관계가 있는 함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가능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이 경우를 좀 풀어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게 되고 이때 CI는 그 인스턴스 아이들에 대한 이제 기대값이 되는데 이 경우 그 0의 수렴 제도로 학습을 수행하기 때문에 CI는 0이 되면은 이 식이 이제 만족되므로 그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 학습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컨디션 치를 만족할 때. 그래서 이제 기존 이제 MR 알고리즘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 방식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 알고리즘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좀 정의했는데 먼저 그 대부분의 MR 알고리즘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성 요소에 따라서 구성 요소가 어떤 걸 따르느냐,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느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그레이션 레벨과 어텐션 타겟이 어디에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기반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어떤 공간에서 그 집계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어떠한 공간에서 클링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레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예측을 수행한 다음에 그 예측 수행된 결과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임베딩 공간에서 이제 어그리게이션 레벨이 임베딩의 경우에는 그 인스턴스에 대한 그 피처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해가지고 그 100에 대한 피처를 구한 다음에 그 100에 대한 피처로 예측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텐션 타깃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텐션을 사용하는가와 또 어텐션이 차원에 곱해지는지 아니면 그 예측값에 곱해지는지에 따라서 어텐션 타깃이 구분되어지는데 어텐션이 곱해지지 않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스의 관계가 반영되지 않게 되고 인스턴스가 이제 차원에 곱해지는 경우는 이제 인스턴스의 차원이 곱해짐으로써 어떠한 인스턴스가 중요한 이제 인스턴스 차원이 네, 어텐션이 좀 더 곱해지도록 이제 좀 구현이 되었고 인스턴스에 곱해지는 경우는 그 예측값이 더 예측에 더 중요한 값에 이제 더 가중치가 높게 곱해지도록 그런 게 각 알고리즘들에서 수식적으로 표현하면은 네,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F 같은 경우에는 그 피처를 추출하는 그런 피처 이스트 F 함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측을 수행하는 함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각 인스턴스에 대한 어텐션 그 스칼라 값으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인스턴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피처를 각 인스턴스에 대한 원본값에 대해 입력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피처를 구한 다음에 바로 예측값을 구해가지고 그 값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 연산자를 통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그 F 피처 수준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100에 대한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그 100에 대한 피처를 업로한 다음에 그 100에 대한 피처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어텐션 플링은 이제 피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텐션을 곱해 가지고 중요한 그 피처의 어텐션이 더 곱해지게 한 다음에 그 값에 대해서 그 값을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수행하고 100에 대한 피처로 어딕티브 플링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수행하는데
피처에 대해서 먼저 어텐션을 구해가지고 중요한 피처에 이제 어텐션이 못해지도록 구현된 다음에 그 값을 기반으로 각 인스턴스에 대한 예측 값을 구하고 그 구해진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서메이션 연산자를 통해서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합니다. 컨저티브 플링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 어텐션 가중치가 이제 피처의 수준에 곱해지는 게 아니라 예측 수준에 곱해져가지고 어그리게이션 연산자를 통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 MI 알고리즘 풀링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인스턴스에 대한 러너빌리티를 이제 검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렘마를 세웠는데 이 렘마 이제 보시면은 추가적인 가설 공간이 이제 인스턴스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식을 통해서 보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인스턴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측을 수행하는 이제 가설 공간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가설 공간이 수렴돼 개별적인 가설 공간을 예측을 수행해가지고 그 인스턴스 수준 이상의 공간으로 이제 예측을 수행하지 않는데 그 피처 수준에서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100 수준의 가설 공간이 생성이 돼가지고 인스턴스 수준 이상의 새로운 가설 공간이 생성돼가지고 그러한 가설 공간으로 이제 예측할 경우 이제 컨디션 풀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학습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인스턴스 풀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디펜던트 도메인 스페이스는 학습 가능하게 되는데 인베딩 풀링 같은 경우는 100에 대한 피처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가설 공간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베딩 풀링은 이제 런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인스턴스에. 다음으로 이제 그 컨디션 10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제 인스턴스에 대해서 탑스 가능하지 않다는 티에름을 보였는데 이는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전체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100 수준에 대한 가설 공간이 인스턴스 레벨에 이제 예측을 수행할 때 그런 100 수준의 가설 공간으로 예측을 수행하게 되면은 인스턴스 수준에 대한 가설 공간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100 수준에 대한 가설 공간으로 예측할 수행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수준에 대해서 학습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이로 인해 이제 어텐션 풀링이나 어디티브 풀링 같은 경우에도 어디티브 풀링 같은 경우는 이제 어텐션이라는 값이 이제 100 수준에 대한 가설 공간이기 때문에 이 어텐션이라는 값이 피처 수준에 높여지면서 그 값을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학습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컨전티브 풀링은 이제 연산은 연산 자체가 애초에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컨디션 7에 만족하는 그러한 연산을 따르기 때문에 파스 가능하게 됩니다. 인스턴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너럴 백 도메인 스페이스에서 청서치의 풀링은 이제 파스 가능하게 됩니다. 인스턴스 사이에 관계가 있는 공간에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실험적인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험 환경을 세팅하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웠던 이론과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온지를 평가를 했는데 먼저 그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제너럴 백 도메인 스페이스를 가정한 합성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인스턴스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경우에 이제 특정한 라벨이 주어지도록 구현했는데 라벨 1 같은 경우에는 3과 5가 있을 경우 이제 100에 대한 라벨이 주어지기 때문에 3과 5에 대한 라벨인 3과 5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이제 두 값에 대해서 1이 부여되고 인스턴스에 없을 경우에는 이제 0이 부여됩니다. 또 컨테인 1이나 1을 이제 100에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7이 없을 경우에만 이제 라벨 3이 주어지고 라벨 2가 주어지고 1을 포함해서 7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라벨 3이 부여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세부적인 인스턴스에 대한 라벨까지 저희가 이제 합성 데이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에 대한 라벨까지 적어가지고 100에 대한 성능과 이제 성능 측정과 인스턴스에 대한 성능 측정을 수행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100에 대한 이제 성능 측정 결과를 설명드리면은 이제 인스턴스 플링에서 주로 사용된 이제 인스턴스 플링에 사용한 이제 알고리즘인 MINet과 퍼즐 MR 그리고 MRREL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예측 성능이 이제 매우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티브 풀링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어텐션 풀링이나 컨텐츠 풀링은 이제 그 인스턴스의 정보를 손실하지 않고 이제 단순히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연결해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예측에 상한이 되는 모델만큼 성능이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 기반으로 먼저 어텐션을 사용할 경우 그 MR 풀링을 할 때 제너럴 팩 도메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학습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고 검증하였고 다음으로 이제 컨저티브 풀링이 이제 다른 이제 풀링 기법들에 비해서 그 인스턴스에 대한 예측 성능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스턴스에 대한 예측 성능까지 추가로 측정을 했는데 이때 이제 다른 방식들은 이제 100에 대한 성능이 높게 나왔지만 그 인스턴스에 대한 예측 성능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제 두 인스턴스의 성능이 이제 100에 대한 성능을 마이너스 했을 때 이제 매우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오차가. 특히 트랜스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측 성능이 이제 로서 가장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턴스에 대한 성능이 매우 낮게 나왔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제 위에 있는 셀프 어텐션 기반 SAAB MRP와 탱크 MR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어텐션 몇 가지 통하지 않고 한 두 번에서 이제 여러 번의 어텐션 연산 과정을 통해서 풀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100에 대한 피처를 보다 활용하게 되고 인스턴스에 대한 피처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저희가 제안한 컨디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 성능의 차이가 크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 콘저티 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매크로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AO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인스턴스에 대한 예측 성능이 더 높게 나온 것 확인함을 통해서 학습 가능성을 이제 제너럴 백 도메인 스페이스에서 그 보장한 방식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콘저티 플링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치 종속성을 활용한 이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 위치 동소성을 활용한 이유가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위치가 이제 예측의 주변 이미지들 간의 관계를 반영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포지션 인코딩 값이 주로 사용되게 되고 그 자연어나 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이제 그 시간적인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 또는 이제 RNN을 통해서 피처를 재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MR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그런 가설 공간을 그래서 예측을 수행해야지 그 정확한 예측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RNN 또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그 피처를 추출하는 단계에서 먼저 넣게 되면은 예측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그런 이해론들을 보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뭐지 100에 대한 성능에서는 이제 어, 포지셔널 인코딩이나 RNN이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과거 연구들이 사용했는데 우리는 이제 인스턴스에 대해서 오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수준에 대해서 먼저 디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 RN 또는 이제 포지션 인코딩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모델 그리고 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텐션을 예측 수준 또는 이제 예측 수준이랑 그 어텐션을 추출하는 피처 모두에게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어텐션 같은 경우는 예측에 대한 피처에는 포지션 인코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 어텐션을 구하는 피처에는 그 포지션 인코딩을 주었을 때의 그 결과이고 스태틱은 반대로 이제 예측하는 수준에 대한 예측하는 그 클래시파이어에 들어가는 피처에는 포지션 인코딩을 추가했는데 그 어텐션에 대한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포지션을 인코딩을 반영하지 않는 거고 RNN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도 이제 보다시피 그 어텐션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나 RNN 같이 시간 조성이 반영된 값을 기반으로 연산하고 예측 수준에는 이제 그러한 값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인스턴스 수준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능이 나올 것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적인 종속성이나 아니면은 100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인스턴스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 인스턴스 피처에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어텐션을 연산하는 그런 피처에만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멀티 디멘셔널 MR이라고 과거에는 이제 잘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이죠. 이제 최근에 좀 나오게 된 개념인데 이렇게 그림과 같이 기존에는 그
비디오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비디오 이미지를 1차원으로 둔 다음에 1차원에 있는 각 스니펫들을 인스턴스로 두고 그 인스턴스 이러한 이제 스니펫 인스턴스들까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을 구현했으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인스턴스에 대한 이제 인스턴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 이미지의 부분인 패치들에 대한 이제까지 서브 인스턴스로 가정하고 이 서브 인스턴스들에 대한 예측까지 수행하는 그런 4차원 딥 MR조가 이제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들을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 가장 낮은 차원에서 먼저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한 다음에 그 어그리게이션 된 값을 이제 전체에 대한 예측을 수행할 때 또다시 어그리게이션을 해가지고 전체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과거에 사용됐던 방식은 이제 인베딩 풀링이나 어텐션 풀링이 사용된 것을 확인해가지고 이런 위에서 설명했듯이 인베딩이나 어텐션 풀링은 그 인스턴스에 대한 학습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콘저티브 풀링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저희는 제안하고자 했고 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콘전티브 풀링이 이제 이제 비디오에 대한 그 인스턴스 문제는 이제 시간적인 이 패치 내부에 있는 패치 안에 있는 그 인스턴스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패치와 다음 패치 사이에 있는 단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가지고 시간적인 그런 관계를 반영해서 예측을 할 경우 성능 향상이 더 잘 될 텐데 그런 관계를 반영할 경우 현재 주어진 이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각 차원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만 어그리게이션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봐서 저희는 이 뭐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다른 백에 있는 그런 인스턴스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한 피처를 어텐션의 연산에 사용했을 때 예측 성능이 향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서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할 때 나오는 사용되는 피처를 GRU 레이어를 통해서 이 각 인스턴스에 대한 그 레이어 시간적인 종속성이 반영된 값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어텐션 연산을 수행한 크로스 어텐션과 GRU를 사용하지 않고 각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컨전티브 풀링을 수행한 다음에 또 컨전티브 풀링을 수행해서 예측을 수행한 어텐션 그리고 어텐션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논 어텐션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결과 이제 논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가장 낮게 나왔고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종속성을 이제 서브 인스턴스까지 다 반영해가지고 가장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인스턴스에 대한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때 단순하게 그 피처에다가 넣어가지고 성능 향상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컨전티브 풀링에서 이제 어텐션을 연상하는 피처의 수준에서만 이제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저희는 좀 제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의 최종 결론을 설명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백에 대해서 학습 가능하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기존 MR 알고리즘들이 과연 인스턴스에 대해서 학습 가능성이 보장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텐션 플링이 백에 대한 예측 성능이 많이 높다 보니까 어텐션 플링이 의료 쪽이나 아니면 다양한 도메인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턴스에 대한 학습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대한 해결로서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특히 MDMR이나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포지셔널 디펜던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저희 그 이런 실험적인 추가적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있을 MR 연구에 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댓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나요?